그런데 유언을 하실 때 좀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세금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조금 덜 상속세나 이런 걸 조금 절감하면서 재산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면서 그거를 고려해서 유언을 하신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가 재혼을 하시면서 유언을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범범인더 스마트의 이유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산 관리에 있어서 유언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유언이라고 하면 일단 민법상으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유언 공증이라고 하는 공정증서에 한 유언, 또는 자필증서에 한 유언, 녹음에 한 유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언 공증이라고 하는 공정증서에 한 유언이나 자필 유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유언 공증 같은 경우에는 사망 이후에 유언 검의 절차를 회피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많이 이용되는 경향이 있고요. 자필 유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유언장을 남기기가 가장 용이하거든요. 가장 편하고 절차도 단순해가지고, 그래서 좀 많이 남기시는 거는 같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유언자가 사망한 이후에 가정법원에 이제 검의를 신청해서 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언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걸 본다면 크게 보면 이제 유언자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는 자녀 등이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유언이라고 한다면 20대에서 유언을 하진 않거든요. 대부분 부모님들 세대에서 유언을 많이 하실 건데, 뭔가 이게 좀 가볍게 한다기보다는 좀 엄숙하게 하는 측면이 좀 강하거든요. 그 유언자의 사망과 연계돼서 이제 사망 이후에 재산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정하는 그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또 사망하심으로써 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좀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래도 좀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유언을 하는 경우를 본다면, 부모님이 스스로 나서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보다는 자식 등으로부터 이제 추천을 받아서 하시는 경우가 숫자상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거는 같습니다. 유언자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내가 자산을 어떻게 배분을 할까, 이런 관점이 이제 주된 초점이 돼서 이루어지는 경우인데, 자식이 추천해서를 한다면 그 자식이 재산을 받는 관점, 어떤 상속인의 어떤 상속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유언이 자녀 입장에서 부모님께 유언을 추천해서 하는 경우라면, 아무래도 이제 부모님과 논의를 하셔가지고 부모님 사망 이후에 재산에 대한 어떤 분쟁이 일어나는 걸 더 막기 위해서라도 부모님이 유언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유언을 여러 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큰아들이 얘기해서 할 때는 이제 큰아들한테 준다는 유언을 하기도 하고, 장녀가 와가지고 장녀가 좀 고생을 하니 나한테 유언을 남겨줘라 한다면 또 장녀한테 유언을 남겨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약간 상충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럼 이런 일이 또 왜 발생을 하냐를 본다면, 부모님이 생전에는 정신이 온전하실 때는 되게 합리적이시고 모든 재산을 다 자녀들한테 공평하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경우가 대단히 많은 것 같습니다. 특정 자녀한테만 이렇게 몰아서 주지 않는다, 이런 경우가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실 때는 그럴 수 있으실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돌아가실 즈음에 본다면 그런 의사 판단 능력이 그렇게 온전하지 않으신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고 한다면 그냥 들어주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그런 경우에 만약에 유언이 행해지거나 증여가 행해졌을 때, 그렇다면 이런 유언이나 증여는 무효인가, 법적으로? 그게 무효가 인정받기가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그동안 있었던 사례들을 본다면. 그래서 당장 A라는 자녀가 와서 좀 잘해주면서 이렇게 한다면은 얘한테 준다 라는 유언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한두 달 지나면 이걸 좀 잊어버렸어요. 그럼 B라는 자녀가 와가지고 또 그렇게 설득을 하면 또 B한테 준다는 유언을 남기시는 경우가 사실 생각외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유언이 어떤 부모님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각각의 자녀 입장에서 어쨌든 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한국에서는 어떤 유언을 남겨놨다면 사실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 간의 자녀가 각각의 유언이 있다라든지, 아니면 도저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생전에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녀의 그런 추천이나 설득에서 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니 재산 보유자의 관점이 아니라 자녀의 관점, 내가 이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받을 것인가, 이런 상속의 관점에서 유언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좀 변화되는 흐름이 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유언이 어떤 자녀의 설득이나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판단해서 좀 적극적으로 유언을 하는 경우인데요. 한 10년 정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신 분들이 꽤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베이비붐 세대인 60대 이상의 분들을 본다면, 나름대로
학력도 이제 고학력인 분들도 많으시고, 또 그 다음에 왕성하게 사회활동을 하셨고, 또 이제 그분들의 부모님 세대에 비교해가지고 나름대로 일정한 자산을 형성해 오신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어쨌든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본다면. 그래서 그 방식의 하나 일환으로 이제 유언 같은 것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유언을 좀 미리 하신 경우도 있기는 해요. 이게 사실 뭐 60대에서 이렇게 유언을 했다 한다면 그 유언장을 사실 남겨두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따라야 하는 그런 의무는 없거든요. 내가 뭐 3가지 재산이 있는데 A, B, C 각각 뭐 자녀 1, 2, 3한테 주는 것으로 유언을 했는데 어떻게든 뭐 하다 보니까 그 A라는 재산을 팔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아버지가 그 재산 가지고 뭐 생활비도 쓰고 한다면 이제 재산 2, 3에 대해서도 유언을 바꿔야 하거든요. 자녀들한테 공통적으로 가게 하려면. 근데 이런 것들을 만약에 못하고 가시는 경우에요. 그렇게 된다면 자녀 A가 조금 좀 억울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나에게 주기로 한 그런 재산 1은 아버지가 생전에 매각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내가 받지 못하게 됐는데 재산은 없어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 유언은 남겨져 있고, 그러면 사망 당시 아버지가 남겨두신 재산 2, 3에 대해서만 자녀 B, C에게만 간다. 그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경우도 좀 자주 발생을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유언을 한번 할 때 이게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어떤 재산 변동이 생기면 거기에 따른 유언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젊으신 나이에 적극적으로 유언을 하시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은 현상이라고는 봅니다. 그런데 유언을 하실 때 좀 고려하시는 부분이 이제 세금 부분을 조금 많이 고려하시는 것 같아요. 자녀들한테 조금 덜 상속세나 이런 걸 조금 절감하면서 재산을 좀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도 하시면서 그거를 고려해서 유언을 하신 경우도 많고요. 또 하나가 재혼을 하시면서 유언을 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재혼을 하시면 이제 새로운 배우자가 오시니까 어떤 그런 배우자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부양에 대한 책임을 조금 인식하고 계시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우자가 내가 먼저 사망한 이후에도 그 배우자의 남은 여성에 대한 어떤 부양 책임의 일환으로서 그 배우자한테 재산을 좀 일부 유증을 해주는 그런 유언을 하신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런 재혼 때문에 유언을 하신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그 다음에 자녀가 함부로 재산을 좀 탕진하지 못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미리 재산을 증여한다기보다는 내가 사망할 때까지 이제 재산을 보여하면서 대신 이제 유언을 통해서 내 의지대로 재산 분배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 이런 게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 입장에서 행해지는 상속의 관점보다 재산을 보유한 자산 보유자의 관점에서, 재산 관리의 관점에서, 그 관점에서 유언이 행해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런 유언자 입장에서 본다면 어느덧 유언이라는 게 그냥 내가 사망하면서 재산이 어떻게 된다, 이런 좀 엄숙하거나 좀 무거운 거나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요즘에 60, 70대는 또 현역이시거든요. 그런 왕성한 나이에 온전한 판단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막 유언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또 있으신 것 같아요. 예전에는 뭐 자녀의 설득에 의해서 한번 와서 하면 사실 그걸로 끝이었거든요. 거의 뭐 사망 직전에 하시는 경우도 많았고요. 근데 오히려 한 60, 70대부터 적극적으로 내가 유언을 통해서 내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겠다, 이런 의사가 강하게 반영이 돼서 유언의 활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유언이 또 한계가 있습니다. 유언이라는 건 이제 사망함과 인해서 효력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사실 또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온전한 사무처리 능력이 되지 않을 때 재산 관리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사망하면서 바로 재산이 이전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뭐 자필 유언 같은 경우에는 분쟁도 생겨서 사망 이후에도 내가 지정한 자녀한테 가는데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재산 관리가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않은 그런 붕뜬 기간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자산 관리 방법으로 유언을 행하는 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미국 같은 데는 이제 트러스트, 우리나라 말로 신탁인데, 신탁 같은 게 자산 관리의 방안으로 많이 활용이 될 수도 있고, 꼭 유언만으로 자산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신탁이나 이런 걸로 활용을 한다면 이성적으로, 또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어쨌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으로 좀 재산관리 방안을 좀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대체안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 선진국인 미국 등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활용이 되지 않고 있지만, 어쨌든 그 법 개정으로 인해서 유언 내용 신탁 같은 뭐 자기 신탁, 이런 새로운 제도가 이미 우리 법제화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유언만의 자산관리 활용이 아니라 신탁을 통해서도 뭔가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조금 늘어날 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탁으로 인해서 자산관리는 어떻게 될까, 새로운 영상으로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또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좀 유언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좀 많이 변경된 것 같다. 또 유언을 하시려는 분 같은 경우에 어떤 목적과 어떤 일환으로 유언을 하시는 건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본 영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성숙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경우 댓글에 나와져 있는 링크를 통해서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범범인더 스마트의 이유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